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10 자학의 사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학의 사념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37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10 자학의 사념. 북경은 고전적 세계의 자랑인 대성곽도시다. 중국의 캐캐 묵은 봉건을 차버리고 이러한 것은 오사운동이었었다. 나는 그 후에 새로운 제너레이션을 호흡하면서 고대와 현대가 융합하는 도가니 속에 새로운 감각이 탄생하는 북경의 십자루에서 나는 에스란 메리켄 여성을 닮은 아미와 망각의 세계를 지향 없이 방황하는 것이었다. 알은 불타는 사랑의 편지를 때때로 보내주는 것이었다. 나는 알과 에스가 주는 성격적으로 차이가 있는 두 여성이 속삭이는 사랑의 이모저모를 비교해 보는 것이다. 그 반투명의 아름다운 두 가지 빛깔의 하나는 열대성 식물의 꽃빛깔같이 정력적이며 또 하나의 빛깔은 북극의 백야의 꽃 같은 오로라 빛깔의 무늬같이 명상적인 것이었다. 내 마음에 콘트라스트로 품어들어오는 두 빛깔은 그러나 서러운 것이었다. 나는 젊음을 즐길 수 있는 청춘에 진정 사랑할 수 없는 두 여성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안타까움에 한없이 술과 더불어 북경의 눈 오는 이른 봄에 떠들곤 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또다시 나병이 재발하는 것이었다. 온몸의 말초부에는 결절이 콩알같이 주릉주릉 달리고 퍼지는 것이었다. 이다지도 문둥병은 악마같이 악착하게 내 몸을 썩히는 것이다. 짧은 내 청춘에 벌써 3번이나 재발하다니 공포와 전율에 떨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렇게도 인간의 대열에 끼일 수도 없는 증오와 저주의 문둥병을 3번이나 재발하는 것인가? 나는 내 자신을 자학하는 생각이 치민다. 병치료를 계속하느냐 생명의 제로를 택하느냐 하는 절망의 초민 속에 나는 지향도 없이 표현이 길을 떠났다. 해로를 가는 것이다. 천진 대련으로 하여 요동 땅 옹악성 온천으로 가는 것이었다. 발해 바다에서 나는 죽어볼까도 하였다. 그러나 머리에 푸른 색깔이 떠오르는 것이 있다. 죽는다는 것은 무미한 패배다. 하던 알의 말이 번개같이 내 머리에 명멸한다. 지금 이 말이 나의 생에 있어 지주가 되는 느낌을 감촉하였다. 차라리 이 푸른 바다길을 따라 어데메로도 눈물같이 서럽게 이 푸른 길 다하는 세계의 끝까지 방황하고 싶은 충격이 생기곤 하였다. 이렇게 챕터 10을 마감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단어나 또는 이해가지 않는 대목이 있으면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경은 고전적 세계의 자랑인 대성곽도시다. 중국의 캐캐 묵은 봉건을 차버리고 이러한 것은 오사운동이었었다. 나는 이 후의 새로운 제너레이션을 호흡하면서
고대와 현대가 융합하는 도가니 속에 새로운 감각이 탄생하는 북경의 십자루에서 나는 에스란 메리켄 여성을 닮은 아미 연인과 망각의 세계를 지향 없이 방황하는 것이었다라고 챕터 10을 열고 있는데요. 여기서 북경은 고전적 세계의 자랑인 대성곽도시다 했는데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는 만리장성을 이르는 말이 되겠지요. 그리고 봉건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나라의 토지를 제후에게 나누어 주고 제후를 봉하여 나라를 세우게 하는 일, 이것을 봉건사해 또는 봉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사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의 연합국 편으로 참전한 중국은 승전국으로서의 기대감과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파리 강화회의에 참가하였었다. 하지만 패전국 독일이 산둥성에서 누리던 특권이 반환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열강의 승인 아래 일본에 넘어가고 심지어는 베이징 정부에서도 이미 거기에 동의한 바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합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베이징 대학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생 3천여 명이 5월 7일 예정되어 있던 시위를 앞당겨 1919년 5월 4일에 시행하였다고 하여 5월 4일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21개조의 취소, 칭다오의 반환, 친일 3관료의 파면을 요구하였다 하는데요. 그리고 시위대는 친일 관료 차오로린 당시 교통부 장관의 집에 방화하고 장중상 주일공사를 구타하는 등 폭행으로 치달아 학생 수십 명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반발한 학생들은 연합조직을 결성하여 시위를 전국 각지로 확산시켰다고 하는데요. 중국 정부는 군대를 동원하여 이를 탄압하고 베이징에 계엄령을 선포하였지만 베이징에서는 학생의 가두 강연이 더욱 활발해졌고 학생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적인 대중운동으로 발전되자 베이징 정부는 이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네요. 6월 10일에 3관료를 파면하고 뒤이어 6월 28일 파리 강화회의의 중국 대표단이 독일과의 강화조약의 조인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 또는 시대를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제너레이션 하면은 한 세대 약 30년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는 에스란 메리켄 여성을 닮은 아미, 연인과 망각의 세계를 지향 없이 방황하는 것이었다 했는데 여기서 메리켄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말로서 미국, 미국인, 애국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미라고 하는 말도 일본 단어로서 친구, 아미, 벗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특히 이성 친구를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인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치가는 성유리가 미국 여자처럼 서구화된 이목구비를 가진 여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은 불타는 사랑의 편지를 때때로 보내주는 것이었다. 나는 R과 S가 주는 성격적으로 차이가 있는 두 여성이 속삭이는 사랑의 이모저모를 비교해 보는 것이다. 그 반투명의 아름다운 두 가지 빛깔의 하나는 열대성 식물의 꽃빛깔같이 정력적이며 또 하나의 빛깔은 북극의 백야의 꿈같은 오로라 빛깔의 무늬같이 명상적인 것이었다. 내 마음에 콘트라스트로 품어들어오는 두 빛깔은 그러나 서러운 것이었다.
나는 젊음을 즐길 수 있는 청춘에 진정 사랑할 수 없는 두 여성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안타까움에 한없이 술과 더불어 북경의 눈 오는 이른 봄에 떠들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반투명의 아름다운 두 가지 빛깔의 하나는 열대성 식물의 꽃빛깔같이 정력적이며 또 하나의 빛깔은 북극의 백야의 꿈 같은 오로라 빛깔의 무늬같이 명상적인 것이었다 했는데, 하나운 시인의 평가를 보자면 R은 북극의 백야의 꿈 같은 오로라 빛깔의 무늬같이 명상적인 것이고, S는 열대성 식물의 꽃빛깔같이 정력적이라는 것인데 상당히 대조적인 평가가 아닐 수 없죠. 서구적인 이목구비의 S는 열대성 식물의 자극적이고 정열적인 반면 백목란꽃처럼 청초한 동양적 이목구비를 가진 R은 신비로운 백야의 오로라로 표현을 했으니 말입니다. 아무래도 하나온 시인은 R에게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백야라고 하는 것은 위도가 높은 지방에서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뒤에 어두워지지 않는 현상, 이거를 백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로라라고 하는 것은 태양풍과 함께 날아온 대전 입자, 그러니까 플라스마가 지구 대기의 공기 분자와 충돌하면서 다채로운 빛을 발생시키는 현상, 북극과 남극에 가까운 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콘트라스트라고 하는 것은 해화에서 어떤 요소의 특질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와 상반되는 형태나 색채, 톤을 나란히 배치하는 일을 뜻하는데 흔히 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또다시 나병이 재발하는 것이었다. 온몸의 말초비에는 결절이 콩알같이 주릉주릉 달리고 퍼지는 것이었다. 이다지도 문둥병은 악마같이 악착하게 내 몸을 썩히는 것이다. 짧은 내 청춘에 벌써 3번이나 재발하다니 공포와 전율에 떨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렇게도 인간의 대열에 낄 수도 없는 증오와 저주의 문둥병을 3번이나 재발하는 것인가? 나는 내 자신을 자학하는 생각이 치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짧은 내 청춘에 벌써 3번이나 재발하다니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재발은 이리 농림학교 5학년 때이고 두 번째는 세이케이 고등학교 2년 수료호위가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북경농학원 유학 시절, 그러니까 현재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초부라고 하는 것은 피부, 근육, 감각기관 등 온몸의 각 부분으로 퍼져 있는 끝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나 피부에 비정상적으로 커진 덩어리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몸이 벌벌 떨리는 것, 그리고 증오라고 하는 것은 몹시 미워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주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람하지 않는 것, 이것을 저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는 것, 이것을 자학이라 할 수 있겠죠. 다음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치료를 계속하느냐, 생명의 제로를 택하느냐 하는 절망의 초민 속에 나는 지향도 없이 표현이 길을 떠났다. 해로를 가는 것이다. 천진 대련으로 하여 요동 땅 옹악성 온천으로 가는 것이었다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병치료를 계속하느냐, 생명의 제로를 택하느냐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인생의 기로에 섰다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초민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사정이나 처지를 속이 타들어가도록 매우 딱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 이것을 초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떨쳐버려 얽매인 것 없이 매우 가볍게 떨쳐버리는 것, 이것을 표현이, 표표히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옹악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대련과 심양 사이에 있는 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 바다에서 나는 죽어볼까도 하였다. 그러나 머리에 푸른 색깔이 떠오르는 것이 있다. 죽는다는 것은 무미한 패배다 하던 아의 말이 번개같이 내 머리에 명멸한다. 지금 이 말이 나의 생에 있어 지주가 되는 느낌을 감촉하였다. 차라리 이 푸른 바닷길을 따라 어둠에로도 눈물같이 서럽게 이 푸른 길 다하는 세계의 끝까지 방황하고 싶은 충격이 생기곤 하였다라고 챕터 10을 마감 짓고 있는데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무미한 패배다 했는데 어디선가 들어본 내용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챕터 6 찢기는 비연의 화편에서 하나운 시인이 우리의 사랑을 영원히 지키기 위하여 같이 자살을 청했을 때 알이 하나운 시인을 설득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발해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의 유민 대주영이 698년에 만주에 세운 나라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멸이라고 하는 것은 불빛 따위가 켜졌다 꺼졌다 함을 뜻하나 여기서는 생각을 번뜩이게 하였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챕터 10을 정리해보자면 북경농학원에 입학하면서 알을 잇겠다는 방편으로 혈기발랄한 현지 학생들과 일탈을 꿈꾸며 S라는 이국 마스크의 의대생을 만나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였으나 또다시 나병이 발생하여 중국 대륙을 방황하며 옹악성 온천으로 요양을 떠나면서 발해 푸른 바다에서 자살을 생각했으나 집선봉에서 알이 건넨 한마디에 다시 삶의 용기를 얻어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렇게도 알을 사랑하면서도 인간인지라 S 그리고 알을 비교한다는 늑대만의 원초적 본능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훈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란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훈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훈 시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훈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훈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훈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훈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03화는 하나훈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11 슬픈 항구의 방랑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훈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